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디자인 플러스 9번째 시간입니다. 썸네일에서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제 선생님이 강의를 할 건데, 좀 역설적인 내용이에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가 아니라, 실제로는 이제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된다 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 꿈이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내가 하고자 하는 목표인데, 그러잖아요. 꿈을 많이 가져라, 꿈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을 갖는 방법을 잘 몰라요, 우리 학생들이. 끼케야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여자, 그냥 어떤 물질이나 이 물질의 세계에 내가 없는 것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워서 뭔가 이렇게 욕심을 채우는, 그래서 그냥 건강하게 행복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그런 막연한 그런 것들이 목표고 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물론 그것도 꿈이지만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디자인을 거의 한 20년 차, 이제 19년, 20년 차 된 것 같아요. 너무 오래 해가지고 생각도 안 납니다. 그동안에 많은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제가 진로 상담도 많이 해주고요. 또 인생 상담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 운영한 유튜브가 2,000명의 구독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2,000명 기념이기도 하면서 이 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는 거 어떠세요? 아마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분들 대부분은 아마 20대, 제가 그거 이렇게 구독하시는 분들 인원을 이렇게 체크해 봤더니 보통 20대와 30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를 돌아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20대 때 선생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정신과 가서 이렇게 검사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우울증이거나 이런 줄 알았는데 우울증이 아니라 불안증이라는 거예요. 불안증. 그러니까 이렇게 검사하는 목록을 딱 했더니 불안증이래요.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불안이죠. 불안, 이 걱정, 근심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너무 이 스트레스 때문에 이 몸이 아파오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좀 먹었는데 도움이 안 되고요. 그냥 견디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시 지금 20대로 돌아가라 한다면, 물론 지금 나의 이 상태로 20대로 돌아가라 한다면 가겠어요. 그러나 그때 그 정신 상태와 그런 상태의 환경으로 돌아가라면 싫어요. 그냥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그냥 나름 지금이 저의 최선이고 저의 결과잖아요. 물론 또 더 미래에는 더 저의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만큼 힘들고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때요? 행복하십니까? 힘드실 거예요. 근데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그죠? 항상 나라는 어떠한 그 정체성을 만들어 갈 때는 남이라는 존재들을 보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혼자 살면 이름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못생겼고 잘생겼고 가난하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처해진 상황에서 살면 되는데, 어느 날 나보다 잘생긴 애가 탁 나타나면 내가 못생겼던 거구나 라고 나의 어떤 나의 정체를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젊은이들이 사실 몸은 되게 편해져 있어요. 과거 선생님 어릴 때보다 몸은 편해졌지만 사람은 이 겉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겉사람 안에 속사람이 있거든요. 선생님 거울을 보면 이 겉사람한테 미안해요. 속사람은 진짜 막 원빈처럼 잘생긴 사람인데 관리를 너무 못 해줘가지고 거울 속에 나는 선생님 이 강의도 앞부분 보면 또 살이 빠졌다가 또 살이 쪘다가 막 계속 그러는데 지금 다시 살이 쪘습니다. 그래서 이 겉사람한테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존재를 정의할 때 이 겉사람이 나을까요? 속사람이 나을까요? 물론 두 사람이 다 나지만 고급 양주병이 있습니다. 고급 양주병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그건 나야. 소주야, 양주야. 겉모습은 양주지만 그 안에 소주가 들어있으면 이거는 뭐야? 소주예요, 소주. 그래서 여러분도 겉모습은 엄청 그럴듯하게 생겼어도
내 안에 생각, 이 속사람이 항상 어떠한 욕심에 가득 차서 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돈을 벌겠다라는 어떤 뭐 그런 마음, 사기꾼 마음을 갖고 있으면 겉모습은 양주지만 속 모양이 뭐예요? 사기꾼이죠. 그럼 그 사람의 정체는 뭐예요? 너의 정체가 뭐야?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은 생각대로 되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제 강의를 듣는 건 뭐야? 들어야지 하고 생각했더니 몸이 따라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 영어라는 게 정말 너무나 나의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어떤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필요하지 않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겠죠. 안 하면 잘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못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겠죠. 재미없으면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잘해요, 못해요? 못하죠. 이런 식으로 최초에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관심 또는 해야 된다는 필요성, 생각이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 없거나 바보라서가 아니에요. 왜? 다른 인간들이 하잖아요. 걔가 할 수 있으면 나도 할 수 있는 건데 나는 걔만큼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내가 걔보다 못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똑같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토끼와 거북이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토끼랑 거북이가 달리기를 했는데 토끼가 실수해서 거북이가 이기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내용이 뭐야? 열심히 하면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경기 자체가 바보짓이에요. 왜? 거북이가 달리기를 해서 토끼를 한번 이겼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음부터는 절대 토끼 못 이겨요. 토끼는 토끼대로 그냥 달리기를 잘하면 되는 거예요. 거북이는 굳이 달리기 할 필요 없어요. 뭐 하면 되는 거야? 수영 시합하면 되잖아요. 토끼는 토끼대로, 거북이는 거북이대로 그냥 자기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토끼를 보면서 거북이가 괴로워하냐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힘들고 괴로운 것은 이후에도 계속 될 거예요. 사는 삶 자체가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움직여야 되고 에너지를 써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쭉 더 될 거예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일단 체력이 소실이 되잖아. 그죠? 네. 늙잖아. 그리고 또 나이를 먹으면 기회가 줄어요. 그리고 또 책임은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니? 힘들다니까 더. 그러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좋아질 거라는 막연한 생각은 버리세요. 힘들 거예요. 그런데 힘든 건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실패는 나의 스승이요, 고난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제가 나름 명언을 만들었어요. 뭐냐면 항상 힘들다니까요. 여기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100명 잡고 물어봐요. 힘드냐고. 다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사실 제일 불행하다고 느낄 때, 아까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정체성을 가진다 그랬잖아. 다 같이 진짜 선생님 어릴 때는 다 같이 가난했거든요. 그리고 다 같이 비슷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몸은 좀 힘들고 불편했었지만 이 정신은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정말 이 핸드폰, 우리 모바일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죠? 사람들의 정보를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내 친구가 뭘 먹는 것까지도 내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뭔가 왜곡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매체에 보여지는 모습이 진짜인가요? 여러분 그냥 밥 먹다가 막 김치에 밥 먹는 그런 거 사진 찍어 올려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특별한 경험을 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것들을 또 사진도 한 100만 장 찍다가 한 장 이쁜 거 나오면 그거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이구 자랑질 하나 보다 이래야 되는데 걔는 항상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안다니까요. 그리고 반면에 나의 초라한 김치를 먹고 있는 나의 모습은 불행하다라고 규정 지어버려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예전에 있듯이 사실 필요 없는 것까지 알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실 되게 피곤해요. 왜? 정보가 들어오면 자꾸 해석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은 이 몸은 편할 수 있겠지만 이 정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예전보다 훨씬 힘들고 낙심하고 비교당하면서 살고 있는 불쌍한 우리 청년들과 청소년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우리 제자들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제 좀 위로가 되고 싶은 마음에서 이 강의를 하는데, 자,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건 이제 이후에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더 나은 삶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왜? 기대를 안 하면 어때요? 더 좋아요, 여러분. 기대를 많이 하고, 제 영화도 그래. 아, 이 영화 진짜 보기 싫어. 기대 안 하고 보면 보통은 재밌었던 것 같아. 근데 엄청 기대하고 사람을 만나거나 뭘 보면 내 기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실망이 커서 재미가 없었던 경험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게 외부로부터 뭔가를 채우는 것도 행복이지만 그거보다는 내가 어떻게 내 것을 좀 내려놓는 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이렇게 미식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뭐 그렇게 이렇게 막 미식가들이 느끼는 감동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최고의 맛있는 음식을 언제 먹어봤냐면 군대 훈련병 시절에 30km 행군을 할 때 우리 중대장이 물을 못 갖고 갔게 했어요. 그래서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행군을 하면서 물 한 모금을 못 마시는 거죠. 정말 만약 물을 먹었으면 힘들지 않았을 텐데 물까지 안 먹고 걸으니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참 그 중대장 참 이상했던 사람 같아요. 하여튼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뭐 논산에 무슨 눈물고개인가 거기 앉아 있는데 새벽에 교회에서 이렇게 쌍화차랑 알사탕을 이렇게 행군한 사람들한테 주는데 저 평상시 쌍화차도 안 먹고요. 그 다음에 알사탕도 안 먹어요. 근데 먹는 순간 진짜 샤랄랄랄라 완전 환상의 맛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돌아보면 그때 그 느낌의 맛을 느껴본 기억이 없어요. 그냥 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천상의 맛을 제가 느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7시에 20kg짜리 행군 가방을 메고 물을 안 마시고 새벽 4시까지 행군을 한 다음에 먹으면 그 맛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식가들이 참 부러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다 그러면 무인도에 가세요. 무인도. 그래서 한 일주일간 무인도에 가 계시면 우리가 항상 누렸던 것들이 정말 감사하게 느껴질 거예요. 라이터 지금 저도 안 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라이터가 얼마나 소중한지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뭔가 채워서 행복해지는 것도 좋지만 뭔가 버려서 행복해지는 그런 연습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질이라는 이 물질의 세계가 너무나도 편해지고 또 풍요로워진 시대를 살다 보니까 보통 물질의 세계가 풍요로워지면 반대의 정신이 어떻게 돼요? 상당히 공허해지게 됩니다. 이게 일이 좀 바빠가지고 바쁘면 어때? 정신이 좀 없어요. 그러니까 외로워할 시간도 없고 공허할 시간도 없어. 그런데 여유가 좀 생기고 근데 게다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다 알게 되니까 반면에 내 모습은 그렇지 못하니까 거기서 오는 어떠한 그 차이에 의해서 내가 고통스러워진다. 그러면 고통스러워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꿈을 가져야 돼요. 꿈을 가지라는 건 뭐냐면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라는 거예요. 명확한 정체성이 가진다는 건 뭐예요? 남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통 정체성이 있는 사람이 정체성 없는 사람들 흔들거든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저희 아이가 예전에 초등학교 6학년, 이제 중학교 1학년 이렇게 올라갈 쯤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어요. 뭐냐면은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저한테 영상까지 찍어주면서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이가 사는 동네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친구가 10명 있으면 7명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이 피니까 다른 애들도 따라 피게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 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향을 받겠죠. 근데 제가 그 아이에게 얘기를 했어요. 어차피
담배를 피는 주요 원인은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담배를 피고 안 피고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나이 먹어 피나 젊어 피나 어려 피나 그냥 피라고 놔둡니다, 저는. 근데 아이에게 그랬어요. 나는 네가 피지 않기를 원해 하고 이유를 막 설명해 주죠. 왜 그런지. 돈 들어가, 건강에 안 좋아, 어쩌고 저쩌고. 그렇지만 피고 안 피고는 너가 결정해. 친구들이 피라고 해서 그냥 피지 말고 네가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담배 안 피면 죽을 것 같다든가 뭐 이런 이유를 만들고 네가 피면 좋겠어. 너의 정체를 밝혀. 이렇게 아이에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기다렸더니 자기는 피지 않겠대. 이유를 물어봤더니 저차 해서 저는 안 피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담배를 피지 않겠다라는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가면 모두가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거나, 그거 어려워요. 그 어떤 그 무리 안에서 그 무리와 다른 행동을 하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도 보통 아이들은 그 무리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피면 같이 영향을 받아서 피게 되는데, 명확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가지면 걔네들이 아무리 놀리고 뭐 하더라도 피지 않더라도 괴롭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많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만, 물론 그것도 규칙이고 법이니까 지키면서 살아야 되겠지만 그걸 지켜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명확한 여러분이 토끼인지 내가 거북인지를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바로 나의 정체가 뭔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나의 자아를 발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외부 환경을 막 보고 있지 마세요. 쟤는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거 보지 마시고 일단 나의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이해하고, 내가 토끼인지 내가 거북인지 내가 당나귀인지 내가 머리인지 손인지 손톱인지 발톱인지 나의 어떠한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그 잘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을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20대를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 아직도 자기가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고 하는지를 아직도 결정 못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뭐냐? 아직도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꿈을 갖자라고 표현하는데, 꿈을 가진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꿈이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꿈 자체가 무조건 갖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거의 95%나 98%는 못해요. 왜? 그 꿈을 나의 능력 이상의 것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학생들이 다 대통령 된다 그러잖아요. 대통령 어떻게 돼, 지가? 5천만 분의 1인데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고. 그런데 그런 꿈을 가지니까 그러한 꿈들은 거의 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죽을 때까지 한 100억 벌겠다 10억, 그게 말이 됩니까? 못 벌어요. 그런데 왜 꿈을 가지냐라고 얘기하는데, 봐봐. 꿈을 가져도 뭔가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면 꿈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야. 뭐 예를 들어서 로또 복권 산다고 돼요? 안 되죠. 로또 복권 사도 될 가능성은 800 몇만 분의 1이야. 하지만 사야 그나마 기회라는 게 생기잖아요. 그죠? 안 사면 기회가 없잖아. 마찬가지야. 내가 어떤 꿈과 목표를 가져야 거의 안 되지만 가능성이 생기고 또 그것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돼요. 내가 100% 관역을 쌓았지만 시점짜리 안 맞더라도 그 옆에 9점, 8점, 7점짜리라도 맞아서 비슷한 일을 해나가게 되고, 해나가는 가운데서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꿈과 목표가 있게 된다. 즉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게 되면 똑같이 힘들더라도 어떻게 참을 힘이 생겨요. 힘든데 내가 그래도 하고 싶은 일이면 어떻다? 참을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좋은 학력과 학벌과 돈 이런 거 못 가진 것도 사실은 문제인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미래를 위해 내가 가진 꿈을 1시간 이상 그거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으십니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면 그게 문제인 거야. 선생님은 지금 저 나이에도 내가 미래에 뭐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저한테 미래에 대한 나의 목표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프레젠테이션 하라면 저는 적어도 한 4시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허무맹랑한 꿈들이에요. 되든 안 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뭔가를 해갈 때 그걸 생각하면서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해 가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목표와 꿈을 1시간 정도 프레젠테이션을 할 수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일단 먼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거기에 맞춰서 이 사회에 어떠한 역할을 하면서 살아야 내가 행복할까? 일단 나를 돌아보란 말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나 혼자 나를 돌아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외부를 바라보게 되면 필요 없는 에너지와 필요 없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목표하는 꿈을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꿈은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럼 첫 번째 꿈을 갖는 방법, 구체적으로 가지세요. 아셨습니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가 됐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수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선생님 같은 전문가 찾아가서 인터뷰한다든가, 지금은 얼마든지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나 어떤 정보를 수집할 때는 그 정보를 100% 믿으시면 안 돼요. 필터링을 해야 됩니다. 옳고 그른지 맞는지 틀린지를 항상 필터링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료 수집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또는 내가 취업하고 싶은 회사들을 정하고 그 회사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거의 로봇처럼 살았잖아요. 남이 먹여주고, 학원에서 이거 이렇게 챙겨주면 그 먹는 연습했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이 사회에 나온 이상 남이 나한테 먹여주는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들 찾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그게 이 디자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중에 이 강의를 듣는 중에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은 선생님의 강의를 좀 다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근데 디자인은 그림 잘 그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선생님이 계속 디자인 플러스 강의를 통해서 이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뭐 디자인 공무원 분야마다 어떻게 이 디자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이후 하겠지만, 어쨌든 꿈을 가지되 첫 번째는 구체적으로 가져라 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있잖아요. 조금 크게 가져라. 아까도 얘기했죠. 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꿈이 아니죠. 그건 현실이죠. 꿈은 뭐야? 잠자다가 하늘 날아다니잖아. 꿈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뭐야? 내가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건데, 너무 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 뭐 외계인이 되겠다 이러면 안 되고, 구체적인 내 내용을 가지고 그 구체적인 내용의 가장 지금보다 약간 높은 하이의 비전, 꿈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더 노력을 하겠죠. 에? 뭔가 충족해서가 아니라 부족해야 열심히 하잖아, 우리 인간은. 그리고 그 꿈은, 세 번째예요. 그 꿈은 나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우리가 이 대한민국 사회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혜택 받고 있잖아, 지금.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농사 져주지 않으면 지금 여러분 가서 뭐 해야 돼? 농사 져야 돼요. 근데 누군가가 농사를 져주니까 내가 지금 이런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잖아. 그죠? 이 사회는 누군가가 다 역할을 해주고 있어서 내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도 이 사회에 뭐예요?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나도 이 사회에 뭐 해야 돼요? 역할을 해야 되겠죠? 보통 우리가 남을 생각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나 중심적이고 나만 생각하게 돼 있어요. 나쁜 게 아니야.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나 서로 함께 살아야 돼요.
혼자만 잘 먹고 잘 사? 없어요. 그런 거 안 된다니까, 여러분. 착각이야. 내가 지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군가가 집을 져주고, 누군가가 TV 만들어주고, 누군가가 자동차 만들어주고, 각각 분야마다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편하게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내가 받았으니까 나도 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 즉, 나의 부귀, 영화가 아니라 남에게 좀 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 그러면 자동으로 사람들이 존경해주고 또 자동으로 돈도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죠? 근데 그게 꿈이 돼서는 안 돼. 돈을 많이 버는 게 도대체 얼마 이상 벌어야 많이 버는 건데? 네?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이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내가 역할을 하면 그 사람들이 돈을 줘요. 쌀을 농사 졌던 분들에게 우리가 돈을 주고 받잖아. 그럼 필요한 역할을 해줘야 사람들이 돈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내가 꼭 필요한, 그게 꼭 직업이 우리나라 뭐야? 검사, 판사, 의사, 변호사, 공무원, 또 하나 뭐 있어? 연예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다양한 사람들이 필요한 직무가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직업을 만들어내도 괜찮고, 있는 직업에서의 또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 성공 못해요. 20대 때 성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아니 TV에 뭐 가수고 뭐고 나오지 않. 그러니까 TV에 나오는 거예요. TV에 뭐 보통 뭐 뻔한 사람 나오나요? 신기한 사람 나오나요? 신기한 사람이 나오지. 그래서 20대 때 물론 성공하는 사람도 있지만 20대 때 성공하게 되면 이 철학,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워가야 하는 어떤 그런 나이대별의 어떤 배움이 있어요. 뭐 천재들 아이들 보면 미리 대학 가서 뭐 초등학생이 대학 가고 이러잖아. 그런데 불행해.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냥 나이에 맞는 배움이 있어요. 그것은 지식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삶의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20대 때는 가난하고 좀 어때요? 좀 바보 같은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나이대야.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는 성공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통은 마지막 꿈을 갖자라는 건 선생님이 자그마한 씨앗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씨앗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일 정도로 작죠. 그런데 이 씨앗이 수박씨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맞나? 수박인가? 수박씨야, 수박씨. 그러니까 이 씨앗이 땅 바깥에 있어야 돼요?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땅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라 죽거나 뭐 새들이 먹어버리겠죠. 죽는 거야. 들어가기 싫어도 땅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게 바로 여러분 나이 20대입니다. 땅 속에 들어가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여러분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그게 20대야. 정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그래. 20대 때 다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답답한 게 비정상이 아니야. 그냥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게 답답한 게 그냥 맞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장통이구나. 그러고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앞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깜깜한데 막막하잖아. 지금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20대 때는 막막하다니까. 앞이 안 보인다니까. 그러나 나는 수박씨야 라는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나는 수박이 될 거야 라는 그거 가지고 답답하고 막막함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막 몸을 뜯어내야 되잖아. 그래서 뭐가 뿌리가 생기겠죠. 이거 우린 경험이라 그래요. 많은 경험해서 실패해도 되는 나이가 20대야. 30대, 40대 때 실패하면 너무 데미지가 커요. 20대 때 충분히 실패해보고 실수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뿌리가 단단하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 청춘이다. 네, 아파요. 청춘 때 아파요. 근데 30대는 더 아파요. 40대는요, 죽고 싶을 만큼 아파요. 저도요, 하루에도 10번 이상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나이 먹으면 더 힘들어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죽고 싶다, 중년이다. 그거보다는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젊어서 고생은 뭐도 한다? 사서도 한다라는 말은 많은 쓸데없는 일을 해서 나를 자학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많이 하라는 거예요. 경험은 귀찮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경험을 많이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0대 때는요, 막막해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다 그래. 내가 지금까지 19년, 20년 차 학생들 다뤄봤지만 20대 때 행복해요? 즐거워요? 기뻐요? 이런 애 없었어. 싹 다 답답해요. 죽고 싶어요. 막막해요. 앞이 안 보여요. 힘들어요. 이렇게 반응했던 친구들이 대부분 20대였어요. 그렇지만 꿈을 가져라. 난 수박이야.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뿌리를 바탕으로 줄기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바로 30대야. 그러면 줄기가 나오면 이제 쭉 자라겠죠? 이때는 뭐 안 힘드나? 온갖 바람, 또 막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막 고통을 당하겠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렇게 가지가 생기면 그때부터 뭘? 열매를 맺는데 이게 내가 봤을 때는 한 40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돈을 좀 벌기 시작하거나 하는 나이는 30대 중반에서 이 40대로 넘어가야 뭔가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예. 이전까지는 돈을 이렇게 많이 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돈 버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돈 벌려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노래만 잘한다고 돈 버는 거 아니고요. 그림을 잘 그린다고 돈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려면 돈 버는 기술을 알아야 돼요. 그럼 돈 버는 기술이 뭐예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꿈을 가져라. 여러분이 무슨 씨인지를 보세요. 난 수박 씨인지, 봉숭아 씨인지, 고추 씨인지, 나의 정체,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뿌리를 만드셔야 돼요. 그게 뭐다? 20대야. 지금 힘들다? 당연한 거야. 저는 저희 아들이 군대 가기 싫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하냐면은 나만 당할 수 없어. 너도 가야 돼. 그러니까 저 힘들었거든요. 군대 생활이. 너도 하라 이거예요. 그냥 성장통이에요. 아셨습니까? 20대 때 자살하고 싶은 만큼 힘들고 괴로운 거 정상이에요. 그 과정을 겪고 또 그때 실수 많이 하잖아. 그 과정을 겪고 가야 나중에 여러분 같이 또 후배들이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그러면 그때 그들과 공감해 줄 수 있잖아. 내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이렇게 쓰다듬어 줄 수가 있다니까. 이게요, 조동이만 살아가지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말만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선동하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닌 정말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러러 나오는 사람과 조동이만 살아서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저는 조동이만 살았나? 저 뭐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판단해 보시고. 그래서 봐봐, 우리 이제 선생님이 이제 자격증 시험도 이렇게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뭐 시험을 봤어. 근데 난 떨어졌어. 불합격을 했어.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합격한 애가 와가지고 막 위로해 준다고 막 정말 주옥 같은 얘기를 해주면 이 실패한 사람이 좋아요? 싫죠. 걔는 좀 꺼져주는 게 좋잖아. 근데 실패한 사람이 와서 위로해 주잖아. 그럼 실패한 사람도 힘들어서 말을 안 해.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네. 왜? 세상에 나만 바보인 줄 알았더니 다행히 바보가 또 하나 있네. 그러면 서로 위로를 해준단 말이죠. 내가 아픔을 경험하고 내가 실패를 경험해 봐야 아픔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인생을 살아보면서 얘기했잖아요. 고난은 계속 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은 나의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실패는 나의 선생이에요. 선생님도 뒤를 돌아보면 대부분이 실패야. 그리고 앞을 살아가는 것도 실패야. 왜 그럴까요? 내가 계속 해나가는 이 삶이 나로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 그러면 처음에 하는 새로운 것을 우리는 잘해요? 못해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실패하게 돼 있어. 근데 그 실패의 경험이 쌓여가잖아. 그러면 내가 실패했던 그걸 잘 정리해서 나의 제자들에게 알려주면 우리 제자들도 실수하고 실패는 하지만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20년 걸렸던 걸 우리 제자들은 10년 만에 갈 수 있단 말이죠. 이해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시간에는 선생님이 여러분들 되게 힘든 거 알아요.
마음이 짠해요. 20대들 우리 특히 입시생들 열심히 정말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거 정말 훌륭한 거예요. 예. 우리 나라가 저도 그래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싫었던 적도 있어요. 막 매국노들은 말이야 잘 먹고 잘 살고,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은 말이야 자손들이 막 가난하게 살고, 또 공평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저도 나라 팔아먹어야지, 나 이 나라 싫어, 이런 생각도 했었었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 이 대한민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고 훌륭한 민족이에요.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 역사를 봤을 때 좀 찌질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남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예,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살아 있잖아. 우리의 정체성을 갖고. 근데 그냥 살아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13번째로 잘 사는 나라예요. 잘 살 때 11번째까지 잘 살잖아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식민지를 겪었어요. 이 식민지 겪은 게 문제가 아니야. 이 식민지를 겪다 보면 식민사관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노예 근성을 갖는 거예요. 노비 근성. 그 생각이 무서운 거거든. 36년간 그 노비 생활을 했었고, 게다가 6.25 전쟁을 겪으면서 전 국가가 초토화가 됐어요. 무슨 얘기야? 지금처럼 이렇게 목표치만 부셔지는 게 아니라 그냥 깨끗하게 다 작살났어요. 그런 나라였었어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식민지를 겪었던 나라들 중에 잘 사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이러한 경제 성장과 또 너무 빠른 경제 성장의 문제로 이 정신적인 부분이 따라가지 않아서 조금 그렇지, 여러분들이 바로 한국인이에요. 우리 민족이 그렇게 대단한 민족. 왜? 우리는 5,000년의 어떤 역사와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말 자부심을 가질 만한 민족이에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도 우리 디자이너들에겐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아까 얘기했잖아.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된다고. 어쨌든 내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소속돼 있으면 이 나라에 꼭 필요한 인재가 돼서 별게 애국인가? 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도움 받으니까 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고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렇게 해낸 민족이 여러분이야. 자부심을 갖고, 또 지금의 어려움과 힘든 것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그래요.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제일 중요한 건 꿈을 가져야 돼요. 그 꿈은 구체적으로 가져라, 좀 크게 가져라, 그리고 세 번째, 남을 배려하는 꿈을 가져라.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원래 힘들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디자인 플러스 9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고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악플 달지 마시고,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콕콕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한테 구체적으로 좀 더 도움이 되는 그러한 디자인 플러스라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